Dream Tower.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이죠. 8월 16일 날 정부에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대책을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엄청난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 물량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향후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10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5, 6년 안에 물량이 쏟아질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말 많은 공급량을 확보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이제 270만 호, 그 다음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50만 이상의 공급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안에서 내 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서 이 안에 내 집이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공급 물량 확보 정책에 의해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정말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서울 안에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이상의 공급 발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일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책 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된 내용 안에서도 재건축 이야기가 거의 한 60%,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이제 기타 사항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쪽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건축의 경우는 너무 이제 고액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지가 자체가 워낙에 또 높고 재건축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프리미엄이 상승이 되면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장 누구죠? 바로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1년 반 동안 서울시장으로 영임을 했을 때 신속통합이라는 이런 이제 획기적인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방식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다가 올해 다시 재선이 되면서 임기 안에 계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정비사업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신속통합이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속통합 기회 전국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모 접수가 아닌 민간에 적용하는 취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신속통합이 전국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속통합이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신속통합 말 그대로 빠르게 추진한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실 텐데요.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각 단계마다 이제 추진하는 절차가 있죠.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 기본 계획 수립 단계,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 단계가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구역 지정으로 넘어갔을 때도 구역 지정도 뭐 1, 2년 정도 걸립니다. 구역 지정이 되기 이전까지 초기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신속 통합이 말 그대로 이런 기본 계획 수립 단계를 5년에서 6년 걸리는 기간 자체를 바로 2년으로 단축시키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말 그대로 신속 통합 기획 이런 정비 사업 이제 방식이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공급 대책 발표를 했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 신속 통합 이제 기획 방식 자체가. 그래서 사업 속도, 일반 재개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너무 오래 걸려. 재개발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이런 이제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 재개발 이제 앞으로 빨라졌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 종목에 있어서 많은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지식인 산업센터 아니면 땅, 상가, 오피스텔 뭐 수익형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가구 이상이 공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네,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나와 있죠. 상단을 보시면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제한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8월 16일 날 여기 대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그 접수가 되면은 재개발을 똑같이 추진을 해주겠다.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공모 접수형 방식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이라든가 공모 접수형 방식이죠. 1년 안에 접수를 해서 여기에 몇 개 지역을 선정하겠다. 그러면은 타 지역이죠. 타 지역과 경쟁을 해서 여기에 선정이 되어야지만 재개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제 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 그대로 신속통합은 공모 접수죠. 공모 접수를 해서 탈락이 됐다. 계속적으로 탈락이 되면은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은 선정이 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접수를 해라. 바로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도심 복합 사업 등 여러 가지 추진 방식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모아타운도 공모 접수형 방식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요번에 나온 정책을 보면은 모아타운도 이렇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주민 제한 방식 말 그대로 주민들 자체가 모여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구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 구역을 우리 재개발 시켜주세요라고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접수를 받은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나와서 여기를 검토를 해서 여기 재개발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모 접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재개발 사업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제한 방식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말 그대로 270만 호를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넘어왔는 이제 5년 임기죠. 5년 임기 때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허가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만 호를 인허가 해주겠다. 지금 투자는 바로 재개발, 지금이 이제 적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만 호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건축이 됐던 말 그대로 정비 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보다도 정말 많은 공급 물량이 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70만 호 말 그대로 인허가 기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관리 처분이죠. 재개발 추진 절차를 보면은 관리 처분이 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이주미 철거 말 그대로 철거가 들어가서 건물이 높게 지어지는 단계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리 처분이 돼서 인허가 되는 시점이 아니라 구역 지정 인허가 시점이다. 구역 지정 인허가 시점이면은 공급은 언제 돼?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A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라는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 자체가 모여서 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의서를 걷고 공모 신청을 넣어서 공모 지역에 탈락을 하고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개발 확정 지역이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재개발 예정지인 거죠. 하지만 구역 지정이 됐으면은 확정 지역으로 변하는 거죠.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적으로 추진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못을 박는다. 구역 지정이 되면서 바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으면 당연히 매가가 그만큼 상승이 된다. 많은 지역들 안에서 이제 구역 지정 인허가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내 물건, 내가 투자한 물건이 있다, 매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 수익적으로도 크게 이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서서 이제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죠. 270만 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 안에 내 집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는 정말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공급 물량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 내가 투자한 물건이 재개발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해제를 시켜 버렸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구역 지정이 나서 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쯤 공급 물량이 나왔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그때 인허가를 안 해주고 오히려 해제를 시켜버림으로써 지금 물량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했고 지금 급약 처방으로 윤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바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이런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챙겨 가야 된다. 요게 이제 팩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소액으로 접근해서 정말 개발 가능성 주변 호재가 풍부하면서도 이런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가치가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인 지역을 봤을 때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지역은 바로 용산이다. 용산 정말 개발 호재의 백화점 아니면 메카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죠. 용산 안에서도 많은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 종목이든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나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예정지 말 그대로 갭 투자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셔서 얼마든지 갭 투자를 하시면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금리도 너무 높고 지금 투자를 하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울수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IMF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 때 오히려 투자의 방향을 세웠던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구축은 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실 수가 없지만 신축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6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말 그대로 취득세, 절세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신축에 투자를 하셔서 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은 어떻게 된다?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다. 근데 임대사업자 10년 동안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10년 동안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에 뭐 그 이전에 10년 안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임대 기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동안 다시 뭐 새 아파트 받았을 때 다시 임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아파트를 등록할 수가 없겠죠. 문재인 정부 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자동 말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축에 투자를 하셔서 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시면은 그만큼 절세 효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